코로나 바이러스는 노년층, 특히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은 신종 코로나에 걸려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면역력이 좋으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인데요. 면역력이 왕성한 사람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현상,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 손짓, 메신저, 전기톡까지.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대화 수단이 있는데요. 사이토카인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면역세포들의 대화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세포들의 카카오톡인 셈이죠. 감염을 발견한 면역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분비된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더 부르거나 면역세포를 더 만들게 하며 면역반응을 항진시키기도 하고 어쩔 땐 면역반응을 오히려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사이토카인이 없다면 면역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그런데 간혹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에서는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 생산을 촉진하거나 면역세포를 불러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면역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뭐든지 과하게 말하면 좋지 않은 법이죠.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백발백중 감염된 세포만을 처리한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그렇게 정밀하지 못해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려다가 정상적인 조직까지 해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보통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정상 조직이 손상을 입어도 별 증상이 없거나 열만 좀 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정상 조직을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공격하면서 온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심해지면 저혈압이나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가 되어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에 더 치명적인데요. 이런 특징은 스페인 독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918년에서 1920년 사이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총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평가되는데요.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70% 이상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꼭 100년 전 질병이 아니더라도 조류독감, 돼지독감과 같은 독감류 질병에서부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최근 질병들까지 사이토카인 폭풍은 관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코로나19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코로나19는 사이토카인을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공기 중에 비말이나 사물 위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로 우리 호흡기 내로 침투합니다.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두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하나는 우리 폐 내의 선모세포, 다른 하나는 폐포 안의 이형 상피세포입니다. 폐포는 폐 안에 무수히 존재하는 얇고 작은 주머니인데요. 여기서 혈액이 이산화탄소를 뱉고 산소를 받아오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모세포는 선모를 이용해 호흡기 내로 들어온 이물질을 폐 바깥쪽으로 배출시킵니다. 청소부 같은 거죠. 하지만 다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시 선모 운동만으로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2형 폐포 상피세포는 계면활성제를 분비하는데요. 이 물질은 세포를 팽팽하게 유지하고 아까 말한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두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키고 세포 내부에서 증식하며 끝내는 세포를 파괴합니다. 선모세포와 2형 폐포 상피세포 모두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바이러스 감염은 필연적으로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파괴되면 면역계가 활성화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면역계는 바이러스를 우리 체내에서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 잘 제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고 면역 시스템이 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폐의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이 누적되고 폐포와 혈관 사이가 얇아져서 체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고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폐렴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은 우리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폐렴을 보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왔다고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반응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에 생깁니다. 이 경우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면역체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전신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듯 코로나19가 폐렴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에는 우리 면역체계의 과도한 활성화가 관여합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들이나 사망자들에게서는 높은 사이토카인 수치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과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사실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해야 하는지, 사이토카인 수치가 어느 정도를 찍어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정의할 수 있는지는 분명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단어가 조명받는 이후에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진 20대 젊은 층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위중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로 심한 증상을 보이는 빈도는 낮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 중 20대에서 40대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중국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에서 질병이 위중했던 경우는 2.5%, 치명적인 경우는 0.2%로 낮았습니다. 영국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하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경우는 5%에 불과했습니다. 입원 환자들 중 다발성 장기 부전과 같이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사이토카인 폭풍을 겪는 환자의 수는 더 적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발생한다면 젊은 사람에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젊은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과 같이 매우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코로나로 인한 폐렴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다르게 반응하는 듯한데요.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결과가 어떨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젊은 인구 중에서도 천식,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오랜 흡연으로 폐 기능이 나빠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코로나 감염에 마찬가지로 취약합니다. 또한 젊은 층은 감염 시 증상이 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활동을 하다가 주변을 감염시킬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일을 겪을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위생 수칙들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길 희망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